허생전 시작하겠습니다.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한글로 보잖아. 근데 얘 어디까지나 한문 소설입니다. 얘 한글 소설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야. 됐죠? 한문 소설이고, 당연히 이제 세태, 현실에 대한 풍자적인 성격을 갖는 풍자 소설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일단 용어 자체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깔고 들어가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작품이 쓰였을 당시의 배경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잠깐만 하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막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 직후야. 병자호란은 중국이 이제 쳐들어왔던 거잖아. 근데 이 직후에 병자호란 직후에 조선에서 이제 어떤 주장들이 나오냐면, 자, 중국에서 그때 한창 이제 청나라라고 하는 데랑 명나라라고 하는데 두 군데가 이제 막 어느 나라가 이제 중국을 다스리냐 이걸 가지고 한참 싸우던 때인데, 조선에서 얘기하던 거는 우리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배금, 청나라를 멀리 할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었고, 두 번째로 북쪽을 정벌하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나라를 정벌하자야.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청나라가 쳐들었던 거라서 청나라를 정벌하자. 북벌론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한창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때였는데, 이 작품은 어쨌든 이것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 이게 이제 뒤쪽에 나와요. 소설 후반부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거는 먼저 이제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일단 참고만 하고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이 정도 내용 먼저 깔아놓고 본문 좀 짚으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해 봅시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묵적동에서 곧작 남산아래를 이룬 곳에 우물이 있었고 거기에는 뭐 살구나무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장면에서 일단 보이는 거 묵적동이라고 하는 거, 그쵸? 뭐 남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했다 이라고 나왔는데, 이 구체적 지명을 쓰면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현실성, 사실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은 느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같은 느낌입니다. 허생전을 갖다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니야? 이해되죠?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을 서술을, 이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우리 요 바로 전 단원에 있었던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이거처럼 수필인 경우에는 돼. 이게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거 혹시나도 이제 건드릴까 봐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서술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죠? 이렇게 쓰는 거라면,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허구적인 이야기, 거짓말인 거기 때문에, 묵적동이라고 하는, 남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쓴 거는 거짓말이지만 진짜 같은 느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실제 지명을 사용한 거였고, 자,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상황. 그죠? 요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한 상황인 거겠죠? 가난함. 허생은 일단 가난한 사람. 그죠? 그런데 그때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요 부분에서 우리 고사성어 몇 개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장면을 고사성어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허생 같은 경우에는 독서만 좋아한다 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능해.
요 장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후반부에선 전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경제적인 무능력을 지니고 있는 맨날 책만 읽어서 얼굴이 허옇다. 백면서생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렇죠? 백면서생이었던 거고 대신에 허생의 아내가 그죠? 허생의 아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인데 허생의 아내가 했던 일 그죠?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인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호구지책이다. 그러니까 입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뭐 이런 거 먹고 살기 위한 방법. 그래서 삭바느질을 통해서 호구지책으로 삭바느질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그죠? 겨우겨우 먹고 살았다. 삼순구식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30일 동안에 9끼 먹는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삼순구식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아무튼 지금 이런 허생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조금 체크해 주세요. 백면서생, 호구지책, 삼순구식 요 상황. 자,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배가 고파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자,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요 부분이 지금 허생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자, 허생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가치관인 겁니다. 허생의 아내는 이 독서라고 하는 거를 과거 준비의 수단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내가 책 읽는 것이 미숙해서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자,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독서에 대한 가치관이 이게 독서를 통해 인격을 수양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야. 실용적이지 않죠. 지금 이렇게 허생과 허생의 아내는 독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인한 갈등이 되는 거죠. 허생의 아내와 허생은 독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다. 됐죠?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던 건데 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허생의 아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장인바칠이라도 해요. 했더니 장인바칠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라고 얘기하고 그럼 장사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장사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이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냥 아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제일 위쪽에 선비의 길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농사 그 다음에 공 이게 장인바칠 그 다음에 상인 됐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던 신분의 귀천에 대한 내용인 거죠. 괜찮죠?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가 되는 거냐면 허생의 아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지금 허생의 처지는 지금 이거란 말이지. 그쵸? 근데 허생의 아내는 아니 뒤에 있는 이거라도 해야지 왜 계속 선비만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결과적으로 허생의 아내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야. 허생의 아내는 무능한 선비보다 장사가 낫다. 굉장히 실용적이지. 실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허생의 아내가 되게 실용적이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오해해. 이 작품에서 허생의 아내는 부정적인 인물인가? 절대 아니에요. 이 작품에서 실용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현실에 가까운 어떤 것들을 중시한다라는 거지, 이걸 갖다가 세속적인 인물, 욕심이 많은 인물, 이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 정도 내용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에 뭐 이제 허생이 아내가 쭉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도적질은 뭐 왜 못하나요? 이런 장면을 넘어갈 거고요.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요 장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고. 자,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뭐 10년을 계약했었는데 뭐 하고 나가는 거지. 집에서 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에요. 변신의 집에 간 거야, 변신의. 여기. 자, 변신의 집을 찾아갔다. 됐죠? 그때 이제 가서 변씨를 만나게 되는데, 요 변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변씨는 조선시대에 나오는 신흥 상인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허생을 도와주는 역할, 허생의 조력자 역할을 돕는 사람, 이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 이 변씨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쪼잔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인물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범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인물. 이게 조금 중요해요. 비범한 안목. 그러니까 허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어. 됐죠? 자, 이 변씨한테 이제 허생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니까 돈 만금만 빌려주쇼. 라고 얘기하니까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그냥 만금을 줬고, 허생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자, 허생의 몰골을 봤어요. 자, 여기 부분 묶어주세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었다. 그쵸? 자, 요 괄호로 묶은 부분. 허생의 외양 묘사를 한 부분인데, 이건 몰락한 양반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당연히 이 모습, 되게 초라한 모습인 건데, 이 모습을 역시나 고사성어로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되느냐? 패포파립이라고 하는 거. 패포파립이라고 하는 거는 망가진 모자, 그 다음에 찢어진 옷, 뭐 이런 겁니다. 옷이 찢어졌고 모자가 망가진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초라한 모습을 한 허생한테 변씨가 그냥 선뜻 만금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니까, 자, 그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저희를 아십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만금의 돈을 빌려주는 무슨 일이에요? 이러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들, 변씨 집의 자제들, 그 다음에 손님들, 그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하죠? 안목이 뛰어나지 않아.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허생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을 파악하지 못한. 그렇죠? 그냥 겉모습만 본 거죠. 그렇게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물론 당연히 변씨와 대조적이죠. 그렇죠? 변씨는 그렇지 않거든. 자, 변씨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어디 보면 알 수 있느냐? 여기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아,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라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여기부터.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여기부터. 자, 조금만 내려가서 한번 이 부분 확인해 봅시다. 자, 사람들이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요 부분 좀 두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변시간 얘기. 자, 여기까지 끊어줄게요, 먼저. 무릇 남에게 무얼 빌리러 오는 사람은 에서부터 마련이라네까지. 자, 결론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야. 평범한 사람들은. 자,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돈 빌리러 왔잖아. 그러면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됐죠? 일단 끊어줄게요. 그리고 자랑한다. 끊어주고. 하지만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아, 물론 여기도 한 번 더 끊어줄 수도 있어요. 됐죠? 자, 이 부분도 지금 각각 고사성어로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린다. 허장성세.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 허세. 됐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스스로를 자찬하는 거. 그렇죠? 자화자찬하고.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해요. 교언영색하는 모습을 보여. 말은 교묘하게 하고 얼굴은 뭐 얼굴빛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은 중언부언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 아니에요, 다. 그렇죠? 대신에 반대로 이 부분이에요. 그 손님은 허생의 모습이죠. 허생은 자, 행색은 깨지지 않아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세.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지금 붉은색으로 가로친 부분 이거는 허생의 모습이라고. 당연히 이 두 개는 대조적이죠. 그렇죠? 대조적인 모습. 그렇죠? 허생은 지금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속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결국 그러면은 변씨가 본 허생은 안분지족하고 안빈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허생이다 라는 걸 파악한 거.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가 시험해보자고 하는 일이 작은 것은 아닐 것이고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보려는 것이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변씨 역시 시험해보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시험해보려고 하는 거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허생 자체를 그쵸? 허생을 테스트하는 거 시험한다. 그쵸? 또는 이걸 수도 있어. 변씨 자신의 안목을 시험한다. 요렇게 둘 다 가능합니다. 나도 한번 내 능력을 시험해볼까? 아니면 뭐 허생 진짜로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볼까? 둘 다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변씨에게 돈을 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됐죠? 야,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자, 돈을 빌리고 이제 돈을 빌린 허생은 어디로 가느냐?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요. 자, 서울 한양에서 경기도 안성으로 이동했죠. 공간 이동했어요. 공간 이동. 됐죠? 자, 거기에서 뭘 하느냐? 자, 대추, 밤, 감, 배, 석류, 유자 등의 과일을 모조리 사들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내용들 꼭 좀 체크 먼저 해두고 갑시다. 과일들. 됐죠? 자, 과일을 사재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연회나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허생한테 10배의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생이 탄식을 해. 뭐라고 탄식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 첫 번째. 허생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요. 무슨 인식이냐? 조선의 취약한 경제구조. 이걸 비판하는 거. 됐죠? 너무 작아. 뒤쪽에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은 당연히 해외 무역이 없고 그 다음에 유통 구조가 마땅치 않아. 길이 나빠. 유통 구조 없어.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 이거 허생이 첫 번째로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됐죠? 자, 방금 전에 체크했던 거 요거 지금 꼭 좀 체크해놓고 넘어갑시다. 과일을 사들였다라고 하는 거 좀 중요해요. 이 왜 하필 과일이었을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음 쪽 넘어가시면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총을 전부 다 사들였다. 말총도 역시나 체크해 둡시다. 자, 몇 해가 지나면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망건값이 10배로 치솟았다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지금 두 번째 허생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요. 두 번째 인식은 뭐냐면 품목 자체가 그죠? 사재기한 품목 자체가 과일이었다. 과일은 제사와 관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총이었다. 말총은 망건과 관련 있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조선 사람들은 제사 못 지내고는 못 살아. 그리고 망건이라고 하는 그 머리에다가 이제 쓰는 건데 이 옷 차려입는 거. 옷 차려입는 거 신경 안 쓰면 못 살아. 그쵸? 그러니까 허생이 사재기한 품목이 이 두 가지였다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 양반층이 가지고 있는 허례, 허식, 쓸데없는 예의와 쓸데없는 격식 또는 양반층의 허위의식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됐죠? 자, 여기서 한 번만 정리 다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봤던 장면 허생의 매점매석 장면이에요. 매점매석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 하는 거. 그죠? 이 장면에서 지금 두 가지 비판이 등장했던 거죠. 첫 번째 비판은 조선의 취약한 경제구조. 두 번째는 양반층의 허위의식. 그렇죠? 이거 두 가지 비판. 됐죠? 방금 장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봐요. 그래서 늙은 뱃사공한테 물어보는데 자, 이 늙은 뱃사공한테 얘기하는 거 이 장면에서 이 뱃사공 혹시나 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 뱃사공은 그냥 빈섬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그렇죠? 위치 알려주는 역할.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늙은 뱃사공은 보조적인 인물이에요. 주인공격이 되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라는 거지. 별로 막 엄청 중요한 인물 아닙니다. 자, 물어봐요.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 얘기합니다. 자, 기뻐하면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게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섬으로 가는 거죠. 자, 내려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빈섬에 갔어. 근데 그 빈섬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땅이 고작 천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이 빈섬이라고 하는 공간,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빈섬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거냐면, 그죠? 허생이 이상국가 허생 2라고 합시다. 허생이 이상국가 실현을 시도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이상국가를 만들려고는 했지만 방금 전에 괄호 묶었던 부분 땅이 너무 작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상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끝끝내 완성된 그런 이상향이 될 수는 없어요. 됐죠? 또는 현실 도피적인 공간이다. 아니에요. 현실에서 도망간 게 아니야.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면 요거 있죠, 요거. 이 빈섬을 갖다가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이랑 많이 비교해. 홍길동전 막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홍길동이 이제 활빈당 사람들 다 데리고 어떤 섬으로 가서 율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근데 그곳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도피해서 궁극적인 이상향을 만든 곳인 거거든요. 좀 달라요. 됐죠? 그런 내용 체크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요거는 그냥 뭐 단순한 건데, 자, 허생이 기뻐했다. 또는 허생이 실망하여 탄식했다. 그죠? 요런 것들은 지금, 자,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한 장면인 거죠. 그래서 직접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말하기 방식으로 전달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서술자가 직접 말해준 거야. 허생이 기뻐했어. 허생이 실망했어. 그죠? 대신에 이제 이거랑 대비되는 거.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간접 제시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방금 이 보라색으로 지금 체크해 놓은 것처럼 직접 제시하는 장면도 있어. 말하기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장면이 있는 거지. 근데 대신에 행동을 통해 보여주기 하는 장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 방식으로 전달했냐?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 전달했냐? 됐죠?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고 됐죠? 괜찮습니까? 자, 첫 번째 일단 여기 빈섬에 들어가서 탄식하는 장면까지 일단 체크해 봤습니다.